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루터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플루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게덱스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테이트 관리하는 그런 패키지인데요. 그 게덱스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게덱스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제대로 쓰려면 좀 많이 배워야 돼요. 근데 게덱스가 뭔지 알아야 배울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게덱스를 아주 가볍게 소개하는 정도, 네, 게덱스를 어떤 느낌으로 쓴다 이런 거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게덱스가 상당히 그 상태 관리자로 많이 쓰이는데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플루터가 아직 그 메이저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찾아도 자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은 정도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충분히 배울 만큼 있는데 그막 방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 볼만한 자료들이 많긴 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이 getX 상태 관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뭐 잘 아는 거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써보기 시작을 해서 저도 공부할 겸 해서 같이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블로거가 좋은 글들을 올려놔서 제가 한번 이 글을 읽고 이 글 내용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게덱스가 뭔지 대충은 감을 잡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프로바이더, 블록, 게덱스, 스택드 같은 상태 관리자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그 플루터에는 그 위젯으로 구성되잖아요. 이 위젯들이 여러 뎁스를 구성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위젯 트리를 보면 뭐 이렇게 그리죠. 이제 트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제가 한번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화면을 그릴 때 우리는 요 위젯 안에 위젯을 넣고요. 그 위젯 안에 또 더 작은 위젯을 넣고요. 그 위젯에 또 위젯을 이런 식으로 겹쳐서 넣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뎁스에 걸쳐서 위젯을 넣어서 화면을 구성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이런 그 이런 화면이 이게 한 화면이라고 치면 화면이 또 여러 개로 구성되잖아요. 화면 간의 전환도 일어나고 히스토리 백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모바일 클라이언트 화면을 구성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자, 문제는 보세요. 이게 제일 리프 위젯이라고 쳐볼게요. 리프 위젯에서 페어런트 위젯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건 좀 가능할 것 같죠? 왠지 바로 상단에 페어런트니까. 그럼 그 리프 위젯에서 제일 위에 있는 그 페어런트로 보낸 데이터를 보낼 때는 어떨까요? 또는 이 리프 위젯에서 다른 페이지에 있는 어떤 리프 위젯으로 보내면 어떨까요? 데이터를. 네,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있고 또 데이터를 언제 활용할지 위젯이 막 시작할 때 다 그려졌을 때 위젯이 백그라운드로 돌아갔을 때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언제 우리가 데이터를 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앱이 복잡해질수록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손쉽게 해주는 게 게덱스, 블록, 프로바이더, 뭐 스택드 같은 이런 상태 관리자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게덱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이게 제일 인기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과거에는 뭐 블록도 꽤 인기가 있었는데 복잡도가 좀 높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구성하기에 손이 많이 간다. 근데 게덱스가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게덱스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위젯을 컨트롤할 때 제가 다른 상태 관리자를 써보지 않았어요. 프로바이더 조금 본 정도. 그래서 잘 모르는데 컨텍스트를 들고 다녀야 돼요. 이게
컨텍스트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게덱스는 컨텍스트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컨텍스트 없이 라우팅 관리가 쉬워요. 라우팅이라는 건 페이지 단위로 이동하는 거. 그냥 get to 페이지명 주면 바로 라우팅 됩니다. 엄청 쉽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랑 다른 특성이 있어요. 게덱스가 이 클라이언트 위젯들을 구성을 하면 이제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는 어떤 값들을 해지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그 앱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이 디스포즈를 잘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게덱스는 기본적으로 디스포즈를 시켜요. 기본이. 다른 애들은 기본적으로 디스포즈를 안 시키고 원하는 애들을 디스포즈를 시켜줘야 돼요. 의식적으로. 근데 게덱스는 기본이 디스포즈가 되는 거예요. 그 명시적으로 나는 얘를 디스포즈 시키지 않고 남기겠다라고 명시를 해야만 남아 있어요. 안 그러면 자동으로 디스포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편하대요. 그 다음에 게덱스는 비즈니스 로직하고 뷰를 분리하기 좋게 돼 있대요. 제가 이 편의성을 느끼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어렴풋하게 저도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사용법이 단순하다. 요거는 명백합니다. 봤던 어떤 저 블록도 조금 보고 프로바이더도 조금 보고 스택도 조금 보고 막 아무튼 조금씩 봤어요. 그거보다 제일 단순합니다. 예. 가장 단순하고요. 가장 단순한데 좀 뭐라고 깊이 있게 쓸 수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잘 된다. 인기 있는 패키지고 그 디펜던시 관리라든가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게덱스는 선택해 볼 만하다. 네.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뭘 쓰던 좋은 앱 자기가 자기 스타일대로 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게덱스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데이터를 컨트롤할 때 컨트롤러라는 곳에 이제 데이터를 넣어서 컨트롤해요. 그걸 게덱스 컨트롤러라고 부르고요. 흔히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나 이런 것들은 컨트롤러의 위치를 시키고 여기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뷰에다가 뿌리게 돼요. 뷰가 이제 위젯이나 이렇게 뭔가 텍스트 위젯이나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러에 비즈니스 로직을 위치시키고 뷰에서 이를 가져다 쓰는 것을 컨트롤러고요. 네, 아까 말했던 디스포즈를 해주지 않아도 내비게이션 스택에서 빠질 때 자동으로 디스포즈 됩니다. 그 다음에 게덱스 컨트롤러에 기본적으로 그 메소드가 있는데요. onInit이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얘는 그냥 initState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onReady라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이거는 위젯이 스크린에 다 그려진 뒤에 발생하는 메소드고요. 이벤트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고요. 콜되는 메소드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onClose는 디스포즈 시키는 메소드입니다. 이런 게 게덱스 컨트롤러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게덱스 컨트롤러에 이제 데이터가 가공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는 방식들이 있어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게덱스에는 그 첫 번째가 겟 빌더입니다. 네, 겟 빌더를 이용해서 컨트롤러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게덱스 컨트롤러를 선언했죠. 그러면 그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이 게덱스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get 빌더에서 데이터들이 변화된 걸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get 빌더에서 보면 컨트롤러를 지정을 했죠. 제가 사용하는 컨트롤러가 뭐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 컨트롤러에 있는 카운터 값 이렇게 인덱스를 하죠. 그러면 이 카운터 값은 업데이트가 호출될 때마다 증가됩니다. 네, 요게 겟빌더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첫 번째 만약에 컨트롤러를 init 했으면 두 번째 겟 빌더에서는 init을 안 해도 오케이입니다. 네, 요게 겟 빌더의 그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겟 빌더는 스테이트풀 위젯을 대체하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 스테이트풀 위젯은 set state에 통해서 화면을 갱신하잖아요. 겟 빌더가 그런 성격을 갖고 그 스테이트풀 위젯을 대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 아이디를 줘서 그 빌더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한번 보면 여기 아이디 값을 겟 빌더에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아이디를 줬죠. 자, 그러면 자, 업데이트를 칠 때 컨트롤러에서 업데이트를 칠 때 아이디를 주잖아요. 그러면 해당하는 아이디 여기 1번 아이디죠. 요거가 1번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1번 밸류 값만 업데이트 됩니다. 이게 겟빌더의 특성입니다. 그럼 겟빌더의 장점이 뭐냐? 빠르고요. 메모리 비용이 저렴합니다. 단점은 이게 리액티브하지 않다는 건데 그 명시적으로 갱신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업데이트로 호출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단점이 있다. 네, 근데 단순하게 쓰기에는 괜찮다. 네, 요런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대요.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getX예요. 자, getX는 스트림 빌더랑 비슷한 스트림 방식이에요. 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getX 컨트롤러를 이용하는 컨트롤러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카운터 값을 선언을 합니다. 선언할 때 변수명이 int.obs라고 선언을 해요. 이게 이제 getX에서 쓰는 그 변수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요 변수를 그 모니터링 한다고 해야 되나요? 변화되는 걸 감지해요. 이게 그 요렇게 선언된 변수를. 그래서 카운터 값을 증가시키는 함수입니다. 아까 겟빌더랑 했던 성격은 똑같은 함수예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가져다 쓰냐? 이렇게 가져다 쓰면 돼요. getX 컨트롤러 init 시켜줘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빌더에서 counter.value 이렇게 가져다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 겟빌더랑 다른 점이 뭐냐면 요 컨트롤러 쪽에서 업데이트 시켜주지 않아도 그냥 변수가 변하면 바로 캐치를 합니다. 요 getX 컨트롤러 쪽에서. 네, 요게 스트림 방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따로 명시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편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 이 변수 int 변수에 OBS를 붙여서 RX int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링 변수에도 뭐 예를 들어서 abc.obs 이런 식으로 붙이면 요게 이제 rx 스트링 타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getX 변수를 선언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기본 제공되는 변수들 뿐만 아니라 기본 제공되는 그 타입들 뿐만 아니라 내가 정의하는 그 myClass 타입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OBX 세 번째 타입이에요. OBX를 이용해서 이제 그 변화된 변수들을 감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컨트롤러 부분이에요. 컨트롤러 부분에서 저는 이제 유저라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요. 유저 자체를 그 OBS 변수로 선언했죠. 네. 그리고 change name이 호출되면 이 변수가 gag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컨트롤러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가져다 쓰냐? 그냥 OBX로 감싸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네, 굉장히 단순하죠 사용법이. 네, 그래서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요 controller.user.value.name 이렇게 접근하면 요 gag를 가져옵니다.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 요 컨트롤러라는 건 그럼 어디에 있냐?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를 인스턴스화 합니다. getPut이라는 걸 통해서 바인딩을 하고요. 컨트롤러 요게 이제 내가 선언하는 getX 컨트롤러죠. 컨트롤러를 요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인스턴스화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거고요. 자, 페이지 1에서 요 컨트롤러를 이렇게 바인딩을 했죠. 근데 페이지 7, 뎁스가 7쯤 내려갔어요. 위젯의 차일드 내려가서 7인데 페이지가 7페이지 넘어가도 똑같은 개념이고요. get find 컨트롤러 하면 이 컨트롤러 찾는 거예요. 그러면 자, 페이지 1에서 쓰는 컨트롤러와 페이지 7에서 쓰는 컨트롤러가 같은 데이터를 바라봅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냥 OBX로 감싸주기만 하면 변수의 변화를 캐치합니다. 네. 굉장히 좋죠. 네. 자, 지금 세 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세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그럼 그 중에 나는 뭘 써야 되냐? 네, 여기서 저자가 내가 정의한 건가? 저자가 정의한 건가? 아무튼 저자가 정리를 해줘요. 겟빌더는 가장 빠르고요. 스트림 사용 안 해요. 그래서 메모리 절약이 좀 되죠. getX는 OBX도 같은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value.name에 가그라는 이름을 대입했잖아요. 근데 이제 페이지 7에서도 가그라는 이름을 한 번 더 대입을 해요. 그럼 이걸 변화로 감지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같은 변수가 대입기 때문에. 대입이 됐기는 했지만 변수 내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이게 갱신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절약할 수 있죠. 네. 가그를 가그로 바꾸면 리드로 안 합니다. 그렉인지 뭐 각인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수 네임이 같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리고 컨트롤러를 인스턴스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단순하게 쓸 때 한 페이지에서 쓸 때는 좋죠. 이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OBX는 뭐냐면 문법이 간단한 게 제일 장점입니다. 네, OBX로 묶어서 뭐 init도 필요 없고요. 그냥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장점이 뭐냐면 여러 개의 컨트롤러를 사용 가능해요. 네. 그리고 OBX를 이용하면 바인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바인딩도 있고 레이지 풋이라고 해서 그런 바인딩 방법도 있고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래서 태그를 줘서 여러 가지 컨트롤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좀 제일 확장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맞는 걸 선택해서 쓰면 되는데 자,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 스타일대로 선택해서 쓰면 돼요. 심지어 getX조차도 정답은 아니에요. 뭐 블록이 정답일 수도 있고 본인에게 맞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getX를 쓴다면 그냥 OBX 쓰십시오. 네, 제 의견입니다. 우리가 그 겟빌더와 OBX가 가지는 그 가벼움의 차이 정도는 우리가 케어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 정도 케어로 퍼포먼스 차이가 나는 앱을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한 앱을 만들고 무거워진 앱을 만들 때는 하나하나 고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레벨에서는 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 OBX를 써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이 차이 안 나고요. 제가 차이를 감지하지 못할 수준이기도 하지만 네, 편한 게 더 중요해요. 네. 우리가 나중에 getX가 완전히 익숙해지면 그때 퍼포먼스까지 고려해서 세 개를 나눠서 쓸 수 있는 형태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한 다음에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있는데 믹스인 빌더라는 게 있어요. 이거 왜 설명하냐면 뒤에서 설명하냐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있는 걸 알고 있어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냐면 겟빌더와 OBX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래요. 안 써봤어요, 저도. 당연히 두 개를 쓰니까 하나씩 쓰는 것보다 더 무겁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 별로 없는데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유즈 케이스가 적으니까 내가 참고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식이냐? 자, getX 컨트롤러가 있고요. 여기 겟빌더를 위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OBX를 위한 그 변수도 스트림 방식의 변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믹스인 빌더를 선언하고 겟 빌더처럼 컨트롤러를 주고 이렇게 OBX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요건 색깔을 바꿔서 요건 겟 빌더죠. 요건 OBX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쓸 수 있다. 네, 안 써봤습니다. 저도. 근데 필요하신 분들은 쓰십시오. 제 생각에는 그냥 OBX로 다 퉁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앞으로 게덱스를 몇 차례 더 다룰 것 같아요. 이게 요거 내용 한번 들었다고 게덱스가 바로 쓰여지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연습이 필요하고 체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네. 우리 같은 레벨의 개발자들은 초중급의 개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손으로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덱스도 이거 보면 이해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하면 잘 안 돼요. 어떻게 할 때만 잘 되냐고요? 카운터 예제에서만 잘 돼요. 찾으면 다 카운터 예제거든요. 인터넷 찾으면. 그것만 잘 돼요. 근데 내 앱에 넣으면 잘 안 돼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이제 오늘은 게덱스의 상태 관리를 통해서 겟 컨트롤러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 겟 빌더, 게덱스, OBX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알아봤고요. 라우트 쓰는 것도 있고 게덱스엔 토스트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니까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